중환자 치료에서 정말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게 있거든요. 바로 혈액학적 모니터링이라는 건데요. 오늘 이게 대체 뭐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어요. 몸의 기능이 하나둘씩 멈춰가고 있습니다.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이 보이지 않는 혈액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. 혈액학적 모니터링.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시스템이 붕괴될 때, 그러니까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왜 이걸 모니터링해야 하는 걸까요? 혈액학적 모니터링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몸의 펌프,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, 또 혈관은 피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, 몸 전체의 혈액량은 충분한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온몸 구석구석 조직까지 피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싹 알려주는 거죠. 의사들은 바로 이 데이터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. 근데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펌프, 심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겠죠? 자, 심장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심장이 뛰는 건요, 사실 굉장히 단순한 두 가지 동작의 반복이에요. 먼저 이완기. 이때는 심장이 쭉 이완하면서 다음 펌프질을 위해서 피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. 그리고 수축기. 이때는 심장을 꽉 쥐어짜서 폐와 온몸으로 피를 쫙 뿜어내는 거죠. 채우고 뿜어내고. 이 간단한 과정이 우리 몸속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다. 자,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정말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부하, 영어로는 프리로드예요. 이게 뭐냐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기 바로 직전 혈액으로 가득 차서 최대로 쫙 늘어난 상태를 말해요.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쥐어짜기 전의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.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잖아요. 심장도 똑같아요. 두 번째는 후부하, 애프터로드입니다. 이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이겨내야 하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. 문을 밀고 나가려는데 문이 뻑뻑하면 힘이 더 드는 것처럼요.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으면 이 저항이 커지겠죠? 그럼 심장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. 이걸 전문 용어로 전신혈관 저항, SVR이라고도 부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수축력입니다. 이건 뭐 전부하가 어떻던 후부하가 어떻던 그런 주변 조건 싹 빼고 심장 근육 자체가 가진 순수한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이 심장이 타고나길 얼마나 튼튼한가, 그 자체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. 자, 이제 기본 개념은 잡혔습니다. 그럼 실제 병원에서는 어떨까요? 의료진이 환자 침대 곁에서 가장 먼저 찾는 단서들은 과연 뭘까요? 우리 몸에 피가 잘 안 돌기 시작하면요, 정말 곳곳에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.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건 가장 대표적인 신호고요. 또 환자가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손끝 발끝 맥박이 약하게 만져지는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심하면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거나 수변량이 확 줄어드는 것까지, 이 모든 게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검사가 하나 있는데요.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 확인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환자 손톱을 10초 정도 꾹 눌러서 하얗게 만들었다가 딱 떼는 거예요. 그리고 원래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거죠. 이게 만약 3초 이상 걸린다? 이건 몸 말단까지 피가 잘 안 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. 더 깊고 더 정밀한 그림을 봐야 할 때가 옵니다. 이제 고급 장비들이 등장할 차례죠. 모니터링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. 먼저 비침습적 방법. 이건 심전도나 우리가 흔히 아는 혈압계처럼 피부를 뚫지 않고 몸 밖에서 측정하는 방식이고요. 반면에 침습적 방법은 동맥이나 큰 정맥에 직접 얇은 관, 그러니까 카테터를 넣어서 몸 안의 압력이나 여러 수치들을 실시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정밀한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알아내려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이 환자에게 수액을 더 주면 상태가 좋아질까?
다시 말해 환자가 수액 반응성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턱대고 수액을 주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정말 기발하게도 수액을 직접 주지 않고도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수동적 다리 올리기 PLR 검사라는 건데요. 방법은 이렇습니다. 먼저 환자 상체를 45도 정도로 세운 상태에서 기본 혈압 같은 수치를 재요. 그 다음에 상체를 평평하게 눕히면서 동시에 다리를 45도로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피가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장 쪽으로 쏠리겠죠. 이게 일시적으로 수액을 한 200-300cc 정도 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. 그리고 1분 뒤에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죠. 여기서 핵심 숫자가 바로 10%입니다. 만약 다리를 올리고 나서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양, 즉 심박 출량이 10% 이상 늘어났다. 그러면 이 환자는 수액을 주면 심장이 더 힘을 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. 불필요한 수액 투여를 막아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셈이죠. 자, 좋습니다. 이제 여러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았어요.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실제 치료, 즉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? 모든 데이터 해석의 출발점은 바로 심박 출량, CO라고 부르는 값입니다. 심장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.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. 심장이 한 번 뛸 때 나가는 피의 양에 1분 동안의 심박수를 곱하면 됩니다. 보통 건강한 성인은 1분에 4리터에서 8리터 정도의 피를 뿜어낸다고 해요. 어마어마하죠? 지금 보시는 이 표에 있는 값들이 바로 환자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 퍼즐 조각들입니다. 펌프의 성능을 보여주는 심박 출량, CO, 우리 장기로 피를 보내는 압력인 평균 동맥압, MAP, 심장으로 피가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중심 정맥압, CVP,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혈관의 저항도, SVR까지. 의료진은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환자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. 이렇게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, 이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과 심장과 혈관이 공급해주는 산소의 양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.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. 예전에는 폐동맥에 직접 카테터를 넣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해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렸어요. 하지만 감염이나 혈관 손상 같은 위험 부담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식도에 초음파를 넣거나 동맥압의 파형을 분석하는 것처럼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아주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문장이 혈액학적 모니터링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치료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을 썼을 때, 수액을 줬을 때 환자의 몸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로바로 숫자로 보여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갈 때 아주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셈이죠. 오늘 우리는 아주 복잡한 데이터와 최첨단 기술로 환자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. 이렇게 첨단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는 시대에 그저 환자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눈을 맞추고 상태를 살피는 그 단순한 인간적인 접촉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